7월 이후 달라진 경매 시장의 흐름과 전망인데 왜 7월 이후죠? 당연히 그죠. 6월 말에 대출 규제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지났으니까 한번 시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흐름 전망을 해보는 거죠. 당연히 이제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강사 나부르기인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까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죠. 재미있지 않나요? 막 전망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 그래도 그냥 허무맹랑하게 주장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볼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이겠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일단 항상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분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했고요. 이게 2019년 8월부터 2025년 7월. 여러분들도 그 서울 정보광장 부동산 검색하시면은 거래량 파악하실 수 있죠. 아실도 있고 요새는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 최근 역대급 불장이 2020년 6월, 뭐 2021년 하반기까지죠. 지마다 조금 타이밍은 달랐어요. 상급지가 먼저 반응이 왔고, 천이라든지 동두천은 제일 끝물로 올랐고, 지난 7월 집계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매매 거래를 하면은 3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죠. 실거래가. 7월 거래를 지금 확실하게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8월 말이 안 됐으니까. 하지만 이거는 6월달 수치인데 6월달이 정확하게 12,000건이 찍혔어요. 이 12,000건이 얼마만큼 높은 수치냐면 아까 역대급 불장에 16,387건 바로 다음 거래량이었어요. 높죠? 7월 달은 아직 집계가 다 안 끝났지만 제 예상으로는 한 4,500에서 5,000건 나올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뭐 8월 말 돼봐야겠죠. 지금 2006년 실거래가 등록 이후부터 서울의 월 평균 거래 건수를 보면 6,3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6,000건 정도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래량을 왜 보고 있죠 지금? 거래량만 이 뭐 부동산의 전망을 하는데 요인은 아니지만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거래량이 많고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되는 시장이니까. 최근에 엄청 뜨거웠잖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지역이 뜨거운 건 아니에요. 상급지 위주로만 뜨겁죠. 이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거나 어떤 곳은 약간 조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정권 바뀐 지 얼마 안 됐지만 급하게 내놓은 정책이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로 지금 거래 건수는 많이 줄였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수요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막 18,000건, 12,000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뭐 그렇게 비교하면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7월은 한 4,000, 5,000 예상한다. 근데 이제 아까 2006년부터 쭉 평균하면 6,000건 초반이 서울 매매 거래 평균이긴 하지만 예전보다 요즘 어때요? 매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죠. 이게 시대적인 사이클상도 있고 두 번째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2+2에서 4년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예전보다 원활하게 일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여러분들 한 5,000건 정도면 그냥 정상적인 평균에 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결론 정리해드리면 지금 확 떨어진 건 맞아요. 이 기저효과라고 하죠. 직전 이 기준점 수치와 비교했을 때 확 떨어진 느낌. 기저효과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5,000건에 준하면은 그것도 뭐 거래가 웬만큼 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곳, 진짜 많이 들어가는 곳은 어차피 그쪽은 그사세잖아요. 그분들 중에서도 좀 대출이 필요한 분들, 근데 이제 대출이 이것밖에 안 나오니까 거래가 좀 뜸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서울, 그 경기도 합쳐서 보통 주택 가격을 5분위로 나뉘는 거 아시죠? 1, 2, 3, 4, 5 있으면 참고로 5가 제일 상급지예요. 5분위 하면 보통 강남 3구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4분위 정도가 이제 송파구가 요 사이에 껴있는데 4.5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잠실 같은 경우에는 5분위라고 보시면 돼요. 잠실 4분위가 보통 여러분들이 마용성 하지만 용산은 5분위입니다. 상급지요. 최상급지. 강동구나 광진구 4분위 5분위 4분위 위주로 많이 상승했죠. 그러다가 이제 3분위 쪽으로 서서히 확장하다가 이제 급제동이 걸렸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서울에서는 그 서대문구 있죠. 서대문구가 거래가 제일 활발하다고 합니다. 서대문구도 아현뉴타운은 마포구인데 바로 부가연동 아시죠? 거기는 이제 행정구역은 서대문구지만 거의 마포 생활권이거든요. 거기에 대장아파트가 이편 한세상 신촌 이런 데는 거래 충분히 되고 가격도 엄청 비싸거든요. 거의 이제 25평이
한 18억? 저희 이제 가까운 분이 12억대 그거를 24년 초반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많이 올랐고, 호가긴 하지만 거래도 거의 16억, 17억 찍고 있고. 20, 30대 소득이 아직 많지 않고 자산이 부족한 분들은 최근 기사에도 나왔는데 노원구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를 샀대요. 노원구.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최근 기사인데 627 규제에 이제 7월 증가폭 꺾였지만 집값 안정은 아직. 그래서 약간 중의적인 기사를 다뤘고, 이건 좀 이제 비판적으로 다룬 기사죠. 공급 확대만 강조하고 구체성은 부족하다. 근데 이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을 거예요. 뭔가 이제 폭락을 시키면 절대 안 되고 급상승 시켜도 욕먹고 이래나 저래나 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어떤 리더 역할을 하면 항상 욕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 아파트 조합장도 할 일이 엄청 많고 대단한 직책인데 욕을 엄청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비대위가 생겨나고 비대위랑 다투다 보면 또 재건축 같은 게 혹은 재개발 같은 게 오래 걸리고. 왜 힘드냐면 지금 서울에는 땅이 한정적이고 사람들은 새 아파트를 원하죠. 그러다가 이제 3기 신도시는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가 예전에 4기 신도시 한번 얘기를 꺼냈다가 쏙 들어가긴 했지만 4기 신도시는 뭐 아직 3기도 안 됐는데 한참 멀고 또 이제 서울에 인접하지도 않잖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많이들 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응의 영역이지만 어느 정도 계획성과 전망을 갖고 대응을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죠. 지금은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급지에 대한 수요를 확실히 잡은 건 아니다. 상급지에 대한 수요가 예전이랑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다 아파트 세대고요. 그래서 40, 50대도 이제 아파트가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노년층 분들은 이미 좋은 자산을 갖고 계시면 헐값에 팔려고 안 해요. 증여나 나중에 상속 생각하시지. 왜냐하면 이미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아, 좋은 데는 일시적인 조정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구나. 이걸 내가 팔아갖고 만약 지방에 거나 경기도 외곽지를 사면은 자산 격차가 커지겠구나. 그래서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타이밍만 오면은 무조건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다 거의 실수요자들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그쪽으로만 지금 향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에 서울과 이제 경기도의 상급지는 확 올랐지만 상당수 부분은 안 오른 이유죠. 그 하물며 지방에 이제 돈 많은 분도 대구 같은 경우에 수성구는 집값이 지금 좀 회복도 됐고 거기에 자산가분들 많거든요. 이제 바뀐 트렌드가 뭔지 아시죠? 다 이제 서울 강남 아파트만 사시려고 해요. 예전에는 지방에 사시면은 지역에서 제일 좋은 입지에 아파트 딱 사고 그냥 평생 노후 마무리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는 트렌드가 바뀌어서 지방 분들도 심지어 제 고향이 제주도에서도 강남 아파트, 강남 건물 사시려고 계속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사회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 여러 가지 일자리, 또 대학 이런 것들이 다 인프라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바꾸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대출 규제는 그 수요를 좀 이제 지연시킨 효과지 언제든 이게 또 불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또 문제는 단타도 해야 되고 꼭 상급지만 지금 살 수 없잖아요. 주식은 쪼개서라도 좋은 회사 거 살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 다음 흐름을 탈 수 있는 지역을 좀 보고 물건을 주로 답사하시고 입찰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일주일 만에 다시 관망세 서울 집값 상승폭 줄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전히 상승이지만 여기서는 좀 상승폭을 줄었다라고 맞추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 28주째 상승, 오름폭은 한 주 만에 둔화. 약간 다르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아파트 주간 매매가 변동률이에요.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KB 시세를 주로 봤었는데 예전 정부에서 이 부동산원에서 약간 그 통계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신뢰가 많이 무너졌는데 이제 정상화가 돼서 다른 전문가들도 KB 시세뿐만 아니라 한국부동산원 수치도 잘 봐요. 거의 이제 언론은 아무래도 정부기관의 거를 조금 퍼서 이렇게 전달하는 경향이 크죠. 그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해도 0.1이에요. 0.1 이상이면 많이 오른다라고 기준을 잡으시면 돼요. 그 전엔 말이 안 됐던 거예요. 이만큼. 이게 주간이니까 1년 52주거든요. 계속 누적된다고 보세요. 장난 아닌 거죠. 0.1도 둔화가 됐지만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
이제 지방에 대한 규제 완화를 더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근 했지만 그렇게 크게 약발은 없었죠. 그 세컨 홈이라고 해서 별장 개념으로 하나 사시면 정부에서 주택으로 안 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했는데 별로 반응이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세컨드 홈을 조금 더 완화하고 지역을 늘렸어요. 그리고 지방은 이제 10년 민간 임대 부활, 내년까지 미분양 8천 가구 매입, 이런 기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혜택을 이제 조금씩 주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포인트는 결국 이제 부동산 사이클이란 걸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현 시점에선 지방은 당연히 투자처로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지만 언젠가는 또 지방도 타이밍이 와요. 지방을 하면 좋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멀다란 단점이 있지만 소액이고 더 수익률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또 지방도 미리미리 조금 공부해 두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 우선이지만 언젠가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될 거냐? 일단 627 규제가 나왔을 땐 이런 반응이었다가, 그죠? 화들짝 놀랐죠. 그러다가 이런 단계, 사람마다 다르지만 좀 적응된 분도 꽤 있어요. 또 이제 많이 공부하고 이제 실행을 하는 분은 큰 차이가 없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후속 정책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서 크게 이 세 가지 결과로 이어지겠죠. 제가 볼 때 확률상 패닉으로 갈 확률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패닉이란 건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라든지 부동산 엄청난 하락인데, 여러분들 그동안 보시면 갑작스러운 그런 하락은 예견 없이 확 찾아온 느낌 아닌가요? 만약 이런 패닉 상황이라면 비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경기 자체가 안 좋아져야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주식시장도 뭐 초토화되는 거고요. 그 최근에 일시적이지만 짧았지만 아주 강력한 하락이 2022년 말이었잖아요. 그땐 이유가 뭐였죠? 단기간에 금리를 역대급으로 빠르게 높게 올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금리가 그렇게 높아질 기조는 없고 오히려 인하하는 기조거든요. 그죠? 언제 인하하냐지 유지하거나 인하하거나. 그리고 갑작스러운 또 걱정을 하자면 뭐 경기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확률상 여러분들 패닉 올 확률은 그렇게 높진 않다. 그래서 뒤에 제가 경매 시장에 대해서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매매든 경매 시장이든 갑자기 헐값에 사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그냥 관망만 해야겠다, 그건 안 좋고 계속 물건을 보세요. 물건 보시고 입찰도 해보시고, 지금도 계속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상당수 분들 아마 관망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뭐 하락론자 하면 이제 집값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기다렸다 사보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주택이에요. 다주택이어서 꼼짝달싹 못하니까 좀 기다려보자, 그럴 수도 있고, 또 여유 있는 분들은 뭐 지금 급하게 뭐 강남 아파트 안 사도 되고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적응 완료된 분은 이제 바로 과감하게 실행을 하겠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이 대한민국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가 원데이터죠. 우리는 다 옥션지를 이용하지만 거기에서 제가 자료 갖고 와서 엑셀로 만든 표인데, 요약을 하자면 경매 물건 수가 많을 때, 적을 때 어떤 차이예요? 부동산 경기 사이클과 비슷하구나. 아예 똑같구나. 이때는 여러분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잖아요. WDB라고 해서 완화 정책으로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계속 안 좋아졌고, 그러다가 이제 경매는 좀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부동산의 선행지표 역할로 많이들 참고하시잖아요. 투자를 일찍 시작하셨던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때 많이 힘드셨잖아요. 2010년대 초반에 뭔가 이제 고점에서 사서 계속 뜨뜻미지근하게 하락하고 보합이니까, 경매에서는 약간 이제 이때부터 확 줄었죠, 물건이. 이때가 역대급 불장 근처잖아요. 이건 서울의 아파트 경매 물건만 제가 뽑아낸 겁니다. 1년 동안 뭐 700건밖에 안 나온 거예요. 한 달에 해도 몇 건이 안 되죠. 그러다가 23년, 24년 확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는 경매는 보통 한 1년 전후에 시간이 필요하죠. 집행되기까지. 그래서 2022년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물건이 적재되고 이렇게 쭉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시아 경제에서도 이렇게 전체 물건, 여기는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서만 보여주지만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번엔 서울 전체 물건 기준으로 통계자료 보여드리면
여러분 체감할 만큼 확 떨어진 건 아니지만 매각가율이랑 경쟁률 모두 3개월에 비해서 줄어들었어요. 경매 매각건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 경쟁률은 약 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빌라, 단독주택, 상가 다 합쳐서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을 이제 아파트를 볼 건데, 자, 아파트 가장 인기가 많은 물건이고 가장 인기가 있는 지역이 서울이죠. 서울 보시면 매각가율은 이제 최근 3개월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한 91, 2%였는데 지금 90%고 중요한 건 경쟁률이죠. 올해 3월부터는 한 8, 9명 유지했거든요. 지금 6명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좀 요새 입찰 다니시나요, 여러분들? 아니 법원에 좀 가보시나요? 가는데 왜 아직도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다 다르죠, 지금. 줄었어요? 뭐 늘었어요? 어느 법원 가보셨을까요? 서초 가보셨고 남부도 가보셨고 저희 회원님이나 수강생분 소통하고 저도 법원 자주 가니까 보면은 항상 통계 자료의 평균에 수렴하긴 해요. 자기가 이제 체감하기엔 다르지만 통계상으로는 줄어든 건 맞아요. 근데 막 완전 체감할 만큼은 아니에요. 체감할 만큼이면 거의 폭락이 와야 돼요. 폭락, 뭐 IMF, 금융위기. 그 인천이 여러분들 또 경매인들의 성지 중 하나잖아요. 안산도 그렇지만 인천은 지금도 사람 많은데 그래도 막 많을 때는 진짜 막 들어가기도 불가능했거든요. 들어갈 수는 있고 아직도 꽉 차긴 하는데 좀 줄긴 줄었어요. 그리고 8월은 또 이제 휴가 기간도 겹치고 근데 이제 또 반대로 물건 수가 좀 적어서 한정된 물건에 더 몰릴 수도 있고 근데 그냥 경쟁률 자체는 6월 전까지랑 7월 비교하면은 줄긴 줄었다. 일단 6명대로 줄었어요. 일단 서울 아파트 아까 또 대답해 주신 게 서울은 확실히 조금 더 경쟁률이 줄어든 느낌이죠. 경기도 통계도 흐름은 서울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쟁률이 원래 상반기에 10명, 11명 왔다 갔다 했는데 7월에는 8.94명. 이것도 막 체감할 만큼 확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자리가 8자리가 보이니까 뭔가 줄어든 느낌이죠. 상가도 여전히 뭐 좀 분위기는 좋진 않은데 물론 기사다 보니까 자극적으로 쓰긴 썼어요. 감정가 14억 마곡 상가가 2억에 낙찰받았다. 뭐 강남 알짜 상권도 반토막. 물론 여러분들 알짜 진짜 상권은 싸게 낙찰 안 돼요. 근데 약간 애매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싸게 낙찰됐고 특히 여기에 청라 신도시 아시죠? 인천에서 송도 다음으로 상급지로 많이 알고 계신데 감정가 8%에도 유찰. 청라 신도시는 여러분들 좀 유의하셔야 될 게 공실이 많아요. 상가의 공급 개수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목이 좋은 자리는 장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리가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뭐 몇 달 전에 그 한 유튜버가 거북섬이 시흥인데 거기 막 공실 그 뭐 세모녀에 비극해서 막 다뤘잖아요. 신도시 상가는 원래 좀 위험성이 있고 이유는 분양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딱 청사진을 그려놓고 분양을 했는데 너무 세게 했죠. 막 이제 막 9억 10억씩 하니까 상가 조그만 거 하나를 지금 경매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2억 얼마에 낙찰 받고 이렇게 되는데 낙찰 받은 분도 고민이 될 거예요. 자기 혼자 영업할 수가 없을 거예요. 옆에 다 비어 있는데 혹시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거기도 이제 약간 분양상가 잘못 받았는데 주인공이 그건 드라마니까 가능한데 맛집으로 소문나갖고 거기 일대 살려버렸거든요. 예를 들어 성심당 같은 거죠. 성심당 하나가 그 주변을 다 먹여 살리니까. 신기한 게 성심당이 가까울수록 임대료가 비싸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건데 이 상가도 여러분들 다 인기 있는 데는 또 경쟁률 있지만 잘 보시면은 할 때가 많아요.